물론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부가 비슷한 비율로 나눠 가지기는 합니다. 거기에 소득의 정도가 높을수록 비율이 높아지고요. 혼인 기간 동안 가사 노동을 성실히 수행하였다면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윤 박세영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 중에 재산분할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머리가 아픈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재산분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시고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혼에 관한 재산분할 상담 요청을 오시면은 유사한 질문을 많이들 하십니다. 재산분할 청구의 가장 기본 전략은 분할 대상 재산 확보, 확보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 주장, 기여도를 기준으로 최대한 재산분할 비율을 확보하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재산분할 비율입니다. 내가 결혼 생활을 30년 넘게 했는데 전업주부라도 재산 증식에 기여를 했으니 5대5로 나눠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물어보십니다. 물론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부가 비슷한 비율로 나눠 가지기는 합니다. 거기에 소득의 정도가 높을수록 비율이 높아지고요. 혼인 기간 동안 가사 노동을 성실히 수행하였다면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양가 부모로부터 부동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자산이 있다면 그것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자산을 받은 측의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지고요. 두 번째, 재산분할 청구의 시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재산분할 청구 언제라도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인데요. 이혼소송이나 조정의 경우 재산분할도 같이 진행됩니다. 협의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해서 정리하지 못했다면 이혼 후 2년 이내에만 재산분할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협의 이혼을 하고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재산분할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만약 한쪽이 평생 외벌이로 생활비를 벌고 있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당사자는 왜 나 혼자 돈을 벌었는데 반반 나눠야 하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또 나는 전업주부로 지냈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냐라고 하시는데 정답은 가능합니다. 물론 가사나 육아의 분담 비율이 고려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이라는 제도가 가사나 육아를 담당하느라 경력이 단절된 배우자가 이혼 후에 혼자서 경제적 독립을 할 때까지 분할받은 재산으로 생활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도 법의 취지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그러면 혼인 전에 형성된 재산도 결혼 뒤 이혼한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분할 비율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 기간과 소득, 재산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혼 소송 직전에 처가 또는 시댁에서 상속 증여받은 돈은 어떨까요? 이혼 소송 직전에 받았다면 분할 대상이 아닌데요. 하지만 그 직전이라는 게 딱 얼마 전이다 라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배우자가 나 몰래 숨겨둔 재산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현금, 금, 부동산, 기타 자산 등 그런 것을 찾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금융정보 제출명령 신청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30년 정도의 금융, 은행, 증권, 보험 같은 금융기관의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사실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니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혼 전 재산을 미리 숨겨두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융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정보를 상대방이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속여서 숨기는 것은 대부분 드러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미리 가압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산분할 받을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 전에 가압류, 가처분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의 돈과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증여, 상속받은 부동산, 예금, 적금, 보험금,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가상자산, 퇴직금, 공무원 연금, 사업체 또는 점포 권리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한 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얼마로 평가하는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자산 중 부동산인데요. 대표적인 부동산, 즉 아파트는 국민은행의 부동산 시세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실거래가가 조회가 됩니다. 여기서 조회가가 기준 금액이 됩니다. 그 이외의 부동산은 감정평가 절차를 통해서 시세 확인이 재판 절차 중에 완료됩니다. 끝으로 재산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평가하고 비율도 정해졌으면 그 자산을 현금으로 받는지 부동산으로 받는지 궁금해들 하십니다. 예를 들면 재산 분할 청구하는 측은 현금을 원하는데 지급하는 측은 부동산으로 주고 싶은 경우도 있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각자 본인이 처한 입장에서 설득력 있게 주장한 다음 판사의 판결로 분할 방법이 정해지게 됩니다. 분할 대상 재산의 명의, 취득 형태나 경위, 현황, 현재 생활 상태, 분할 편의성, 시기 등 여러 가지가 기준이 됩니다. 결국 법원에서 결정이 되는데 본인이 원하는 방식과 그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 분할의 대상, 비율, 분할 방식, 재산 분할 시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원하는 결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담윤의 박세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